이렇게 명시가 돼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약간 해석을 잘못했는데 요거는 뒷부분에서 국토부 자료 가지고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지거래 허가에 관련된 기사가 하나가 더 떴는데, 유주택자 대치 잠실로 이사하려면 이유 대라, 이유를 대야지만 이제 된다고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했다고 하는데, 요건 국토부 자료를 통해서 좀 이따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기사를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기사에서 좀 틀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좀 미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뭐 토지거래 허가가 나와서 지금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그리고 송파구, 잠실동까지 4개 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발효가 오늘부터 23일부터 됐다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여기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이제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주거지역은 18제곱미터 이상, 상업지역은 20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좀 문맥을 잘못 쓰신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되면 기준 면적 넘는 토지뿐 아니라 토지지분을 가진 주택과 토지뿐만 아니라 기준 면적 넘는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지분을 가진 주택과 상가들은 모두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아니죠. 이거는 그 기준 면적 이상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임대기간 3개월이야 남은 경우 전세 끼고 매입 가능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명시가 돼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약간 해석을 잘못했는데 요거는 뒷부분에서 국토부 자료 가지고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가지 부분이 조금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내용이라 미리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외의 것들은 이제 그 자료를 보고 나서 기사를 쓴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료를 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도설명 자료 6월 23일 날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강남 송파구 일원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련된 Q&A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지정 범위는 삼성, 대치, 청담, 잠실동이고요.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18제곱미터 이상, 상업지역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2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대부분 주거지역에 있을 것이고, 오피스텔 같은 건 대부분 상업지역에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지정 기간은 1년입니다. 하지만 만료 시점에 연장을 할 수도 있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놓죠. 자, 그래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거 주택을 취득할 수 없느냐?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남은 것들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허가를 받더라도 실제로 토지를 취득, 결국은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데까지는 시일이 걸리잖아요. 계약하고 나서 잔금 치를 때까지 보통 한 달, 빠르면 한 달, 늦으면 뭐 석 달, 이렇게, 기간이 있잖아요. 중도금 내고 뭐 하고. 요 기간 동안에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인정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어쨌든 내가 잔금 치르고 나서 입주하기 전까지만, 그러니까 잔금 치르면서 입주할 수 있으면 그게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통상적으로 2, 3개월이지 명시적으로 3개월이다 이렇게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냐면, 허가를 받더라도 실제로 토지를 취득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통상 3개월이 아니더라 4개월짜리도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죠? 한 5개월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5개월 뒤에 내가 잔금 치르고 그 기간에 임대차가 마무리돼서 나가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 살겠다. 정확하게 3개월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한없이 늘어질 수는 없죠. 그래서 그 기간은 허가를 받을 때마다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틀릴 거는 같습니다만, 여하튼 중요한 거는 잔금 치르면서 내가 입주를 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신청인이 잔금 납부일까지 해당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을 객관적으로 소명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일단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묵시적 갱신하게 되면 민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세입자를 보호해주면서 세입자가 더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내가 들어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고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까지 다 해서 확실하게 세입자가 퇴거하는 거다라는 것을 니네가 소명해놔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네가 실거주로 들어가는 것이 확정적으로 확인되게 되면 그때 허가를 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가취득 같은 거는 일부만 임대하고 일부는 그러니까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부만 내가 쓰고 일부는 임대주도 인정을 받는데, 그 일부 임대에 대해서는 어떤 게 조건이 되는 거냐면은, 신청인이 자기경을 하는 공간과 임대를 하려는 공간이 구분 소유 등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상으로만 분리가 되어 있어. 저쪽에서 세입자 쓰고요, 저는 여기 책상 하나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냥 구분 소유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한 공간에서 같이 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뭐 그게 가능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기서는 인정하지 않겠다. 실질적으로 구분 소유가 돼 있어야 101호, 102호로 돼 있거나 뭐 이렇게 돼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지, 101호 안에서 임대인도 쓰고 임차인도 쓰고 이렇게 되는 것은 내가 못 믿겠다,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방 하나 임대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엔 아예 임대형으로 그 임차인을 세를 놓을 수 있는 공간, 분리형 공간으로 만드는 주택들도 많지 않습니까? 물론 상가도 인정받기 때문에 주택도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죠. 그러나 이런 것을 악용하면서 방금 상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임대를 뭐 가상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유지 거래, 그러니까 공유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분별로 허가 대상을 판단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예시를 본 것처럼 30제곱미터이면은 18제곱미터 이상이 허가의 대상이다 보니까 당연히 허가의 대상 아파트죠. 근데 이거를 두 명이 공유로 이제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 각각 15제곱미터씩 갖고 있으니까 양쪽 다 A, B 둘 다 그 토지거래 허가의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15, 15로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부부나 가족 등 세대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동일인의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은 동일한 세대 구성원이 아니라 그러면은 여전히 허가 대상 여부를 지분별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 같이 구입해. 30제곱미터짜리야. 15제곱, 15제곱 구입했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사실은 가족 외에는 뭐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지만, 굳이 말씀을 드리면 동일 세대원이 아니라면, 쉽게 얘기해서 가족이 아니라면은 그게 가능은 하다. 여전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주택 취득자, 기존주택 보유자도 신규주택을 취득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가를 신청하면서 당해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를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역에, 여기나 꼭 이 지역에 살아야 돼요. 송파구 담실동에 살아야 될 이유를 적거나, 내지는 난 삼성동에 있는 그 아파트를 꼭 들어가야 돼요. 그 토지나 주택을 추가 두고 취득하는 사유를 적어야 됩니다. 그것도 구체적 객관적으로 설명해야지만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고 싶다고 집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나라의 허가를 받아라. 예, 내 돈 갖고 내가 사지만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특히나 지금 이제 허가구역에 속한 시, 지금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강남구랑 그 송파구 쪽 일부죠. 강남구 송파구 일부인데, 이 시, 서울시죠. 그럼 결국은 서울시에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매수자는, 예를 들어 성남시 같은 것이 바로 붙어 있는 곳, 뭐 하남시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매수자라서 주택을 기보유한 경우에는 위에 소명 외에 기존 주택 너 어떻게 할 거니, 매매할 거니, 임대 놓을 거니, 이런 것들에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귀찮아서 집을 못 살 것입니다. 귀찮아서. 그죠? 예, 이런 것까지 해야 된다. 연접한 시군에 사는 사람들, 뭐 저기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요거까지는 안 해도 되고, 그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건 있습니다. 최초 분양주택의 전세계약 여부. 결국은 최초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이건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놔도 된다. 그러니까 최초 분양주택이 뭐예요? 그냥 분양하는 아파트, 최초 입주하는 아파트, 이런 것들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허가 대상 내에서 신규 입주 아파트 인기는 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그쵸? 물론 뭐 전매 제한이 있고 뭐 하지만 합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 거래 같은 경우는 허가 여부 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용으로 쓸 수도 있고 사무용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2년간 내가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뭐 이거를 이후에도 우리가 향후에도 잘 살펴보겠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집 사기가 너무너무 까다로워졌죠. 자금 출처 조사도 그렇고, 대출 안 해주는 건 둘째 치더라도 뭐 이거는 모든 조사가 너무나 빡세게 들어오니까 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가 이제 오늘 발효가 됐는데 오늘 전에 이제 6일치 대책 나오고 그 며칠 동안의 갭 투자가 굉장히 또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입주를 해야 되는 거니까 갭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자,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